안녕하세요. 노종훈 원장입니다. 얼굴에서 전체적인 이미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어느 부분인지 생각하십니까? 눈, 코,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요. 이번에 설명드릴 부분은 바로 턱입니다. 턱 모양은 얼굴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역할이 큽니다. 또한 턱은 얼굴에서 느껴지는 나이를 결정하는 역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앞턱 수술 방법을 여러 가지 모양별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턱 모양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턱의 모양을 보는 기준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종류는 굉장히 많지만 이번에는 앞턱의 모양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이가 긴 경우, 두 번째, 길이가 짧은 경우, 세 번째, 앞으로 튀어나온 경우, 네 번째, 뒤로 들어간 경우, 다섯 번째, 넓은 경우,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자, 보시면 앞턱은 이 부분을 말하고요. 옆턱선에서 이렇게 양쪽에서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얼굴의 길이하고 넓이에 모두 관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앞턱에 수술을 받는 부위가 따로 있는데요. 아래턱에 송곳니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습니다. 송곳니 아랫부분의 넓이보다 약간 넓은 부분을 앞턱이라고 하는데요. 턱이 없으면 만들어주고 길면 줄여주고 이렇게 하면 아닌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수술은 우리의 뼈와 그 주변의 많은 부분을 함께 생각해야 하므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앞턱 가까이에는 치아도 있고 턱 속에는 신경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경 부분에 대한 접근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턱의 길이가 긴 경우를 쉽게 말하면 긴턱이라고 하죠. 이렇게 턱끝이 길면 얼굴 전체가 굉장히 길어 보입니다. 그래서 앞턱에서 길이를 줄이는 수술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절골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크기를 줄인다 그러면 모든 것을 깎는 걸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술은 이 부분을 깎는 게 아니고 중간 부분을 줄여서 밑에 부분을 끌어올리는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골법으로 수술하시면은 이렇게 깎아내는 방법과 다른 점이 있는데 앞턱의 주변 근육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표정이나 이런 부분에 변화가 굉장히 적으면서 원하는 길이를 정확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서 절골법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앞턱의 길이가 짧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짧은 앞턱을 가진 분들은 얼굴을 전체적으로 볼 때 비율이 잘 맞지 않고 짧은 앞턱 때문에 둥글거나 넓은 느낌도 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앞턱이 짧으면 동안으로 보인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하게 짧을 때는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수술 방법으로는 자연스럽게 턱선을 만들기 위해서 절골법을 사용해서 앞턱의 길이를 늘리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뼈를 이렇게 절골해서 분리시킨 다음에 앞턱 부분을 약간 원하는 만큼 내리고요. 그 사이에 빈 공간을 뼈로 채워줍니다. 그 뼈는 옆턱, 사각턱 수술에서 잘라낸 뼈를 사용해서 필요한 만큼 앞턱에 늘리는 양으로 쓰게 됩니다. 이를 앞턱 연장술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자신의 뼈를 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고형물을 넣는 방법보다 훨씬 모양이 자연스럽고 표정도 자연스럽습니다. 세 번째는 이 부분이 앞으로 나와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앞턱 수술할 때는 항상 코나 입술, 앞턱 이 3가지 모양의 정렬을 확인하면서 수술을 해야 이상적이고 조화로운 모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앞턱이 나온 분들 중에 주걱턱이면서 심한 치아 교합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치아의 교합의 변화도 원하고 앞턱도 들어가고 싶고 이러면 양악수술이나 하악수술을 하시면 되지만은 만약에 치아 교합이나 입술 모양에는 문제가 없는 주걱턱이고 있더라도 본인이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이렇게 앞턱의 후방 이동을 이용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방법은 앞턱 중심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은 앞턱 모양이 변한 만큼 뒤쪽에서 오는 이 턱 모양도 같이 변화가 있어야지 조화롭고 자연스러운 모양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턱이 많이 나오지 못하고 후방으로 들어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앞으로 빼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턱이 뒤로 들어가 있다면은 옆에서 봤을 때도 앞에서 봤을 때도 볼륨이 부족한 게 느껴지고 목과 볼륨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턱선이 불분명해지고 이런 모양을 무턱이라고 합니다. 무턱 수술의 방법은 절골법과 고형물 방법이 있습니다. 절골법은 수평으로 절골을 한 다음에 뒤에 있는 앞턱뼈를 앞쪽으로 이동시켜서 볼륨을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뼈를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작용과 함께 하기 때문에 수술 후의 모양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목선도 이어지는 부분이 예뻐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보형물 방법은 뼈의 위치는 그대로 있지만은 뼈의 앞면에 보형물을 넣어서 앞턱 부분에 볼륨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턱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형물도 많이 두꺼워져야 되기 때문에 모양이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앞턱의 넓이를 줄여주는 것이 좋다면은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적당한 크기와 모양을 정한 다음에 이 앞턱을 폭을 좁혀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수술 방법은 절골법으로 수술할 수 있습니다. 수술 목표가 폭을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절골법 안에서 일정량의 뼈를 폭을 줄이는 데 사용하고요. 나머지 뼈들을 가운데로 모아주면 예쁜 모양이 나오는데 수술의 최종 결과 모양을 보고 뼈가 만난 모양이 알파벳 T자 모양과 유사하다고 해서 T절골법이라는 닉네임이 붙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다양한 폭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뾰족한 턱도 만들 수 있지만은 이전보다 자연스럽게 줄어든 그런 앞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양에 대해서는 각자의 개인적인 취향을 존중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앞턱 케이스를 보면서 다양한 수술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앞턱에서 해결할 문제들이 이렇게 다양하듯이 얼굴 모양이 매우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만 앞턱 수술에서도 신경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세심하게 수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워낙 개인 편차가 크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충분한 분석과 상담을 통해서 가장 자신에게 맞는 최고의 수술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최상의 결과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종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